자, 이제 뉴욕 현지 분위기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는 내일 주말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많이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에 따라서는 이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테이퍼링의 추가 진행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겠습니다. 투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고 월가에서는 센티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지금 투심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연준 양적 완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더 좋아하다가, 어떨 때는 경제지표가 좋으면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아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도 막 헷갈리는 시간 속에서 하룻장을 보냈는데요. 거의 샤머니즘격의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월화 이번 주 초에 날씨가 상당히 매서웠고 시장도 한껏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지금 바깥 공기는 점차 좀 이렇게 봄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위가 조금씩 가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이터의 마감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경제지표 두 가지 좀 엇갈렸는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오늘 이제 국채 매입이 있었는데 요거까지 결과 보시겠는데요. 먼저 오늘 미국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트위터 실적 발표 보시죠. 이거 사견입니다만 페이스북까지는 모르겠는데 트위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저처럼 아날로그형인 사람한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4분기 실적 보고서 사실상 IPO 이후의 첫 실적입니다. 원래 맨 앞에는 그렇게 좀 사세를 과시할 수 있는 혹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만한 이런 컨텐츠를 배치하니까요. 이것까지는 좋다고 보고요. 트위터 계정 가입자 수가 2억 4,100만 명. 그 다음에 실제 글이든 사진이든 올리고 답글 달고 리트윗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이 평균 건수가 613건. 다음에 1000건당 광고 매출이 $1 49센트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1000페이지 뷰당 광고 매출이 저렇게. 근데 이게 상장 후 첫 실적이니까 그전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저랬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향후 미래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우리말로 실제 활동자 수가 미국, 글로벌 다 조금씩 둔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릭이나 트윗을 하는 숫자 보시다시피 꺾였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 지난 4분기 이제 트위터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수정치 기준으로 당초 2센트가량 순손실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다행히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뒤집히면서 2센트 순이익을 겨우겨우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2억 4,26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문가 예상치 2억 1,800만 달러도 조금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항상 업황을 선행하려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미 잘 됐다는 것을 다 우리가 반영하고 표시되고 있는 주가인데, 4분기 성적도 저렇고 또 앞에서 보셨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뭔가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죠. IPO 한 이후에 오히려 마켓 쉐어, 그 다음에 타임라인 뷰즈,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보고 트윗하고 리트윗하고 이런 이 활동 건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요,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국내 소셜 커머스 관련주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관련주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시면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과연 대중성도 높고 이런 데가 역시 매출도 높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도 상당히 많이 보증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이 그룹폰 우리나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가, 요건 이제 게임 쪽 이거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링크드인은 우리나라 사람인 같은 거 이렇게 구직 온라인 이 SNS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순서를 보니까 이 SNS는 물론 취향대로 고르는 거지만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하기가 쉽고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지금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앞에서 보신 대로 이미 할 사람은 다 했고 나머지는 좀 어려워서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볼 때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어느 정도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했으니까 시간 외에 동시효과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실적 발표하자마자 개파락하고 또 한 번 레벨 다운하면서 17%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옥석 중에 이제 석에 해당이 되는 굴욕을 오늘 겪었네요. 하지만 주가에는 실적 이상 가는 건 없죠. 그런 차원에서 트위터의 실적 보고 우리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 브리핑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죠. 월가가 지표 혼선에다가 기술적 지지, 여러 가지 이슈들 사이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이 그림은 오늘 엇갈린 경제 지표를 의미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방향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하도 안개 속이다 보니까 사실 월가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거의 평소에 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는 너무 자신들도 헷갈리고 어지러우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는 1740포인트대 이 지지를 확인한 것만 해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도 그냥 투자자들 각자에게 맡기고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응만 했을 뿐이지 특별히 방향성을 요 경제 지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뭐 어떻게 뒤집혀서 나왔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용하고 제조가 또 나왔거든요. 항상 미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를 잘 썼다고 볼 수도 있겠고, 항상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이번 결과는 1월분입니다. 1월분. 1월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1월, 12월이야 뭐 연말 쇼핑 시즌이 몰려있는 달이다 보니까 과연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인 1월 한 달 동안의 민간 고용은 어땠을까? 예상치에 못 미친 17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규모별로 보시면은요, 종업원 50명 미만의 뭐 소기업, 자영업 여기 쪽 고용이 7만 5천 건을 기록했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조금 미스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전체 고용 증가의 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게 소기업 일자리인데요. 이제 생각보다는 12월에 뽑아놓은 연말 쇼핑 시즌 이 대목에 맞이하기 위한 동네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그로서리샵 이런데 개인 상점 이런데 일자리가 유지 정도는 됐다라는 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건설이 2만 5천 건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창 겨울인데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최근의 경제 지표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은 12,000건 줄어들었고요. 요즘에 최근 경제 지표 보면은 특징이 뭔가요? 제조업은 둔하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들은 그래도 꾸준한, 그러니까 요런 정황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보시면은요, 2월, 6월, 11월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잖아요. 이제 이게 뭐 계절적 요인이라는 건데, 2월이 바로 백투스쿨 시즌, 우리말로 하면 개학철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이 휴가철 바로 직전,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는 추수감사절 11월달, 이제 요때. 물론 계절적 요인이라는 거는 아주 인간의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레벨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증가했다가 여지없이 추락을 하잖아요. 바로 다음 달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이 고용 증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1차원적인 반응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계절적 요인도 조금 좀 이렇게 평평하게 좀 다져질 필요가 있다. 레벨링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고용보고서하고 비교해보면 트렌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라색이 BLS,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고요. 회색선이 이제 ADP인데요. 추세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정부 셧다운 요때 이후로 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날씨 탓이라는 변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DP 고용보고서를 보고서 내일 모레 금요일 공식 고용보고서가 어떨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하다. 아예 팍 좋거나 아니면 확 나빴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심도
경제 지표가 좋으면 그래 우리가 테이퍼가 없이도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겠구나 하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 지표가 나빠야 연준이 테이퍼를 후회하면서 혹시라도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해 주지 않을까, 이래서 나쁜 걸 좋아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보시죠. 그저께 ISM 제조업 지수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이겠죠. 그저께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다우지수 300포인트가량 증발해버렸는데요. 그걸 보고서 이제 눈높이를 조금 낮춰놨겠죠. 똑같은 ISM사에서 조사한 거고 똑같은 기간 동안 1월분의 결과였기 때문에 제조업이 그랬으니까 서비스업도 역시 날씨의 지장을 받았든 어쨌든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4.0 나왔고요. 근데 좀 희한한 게 그저께 봤던 ISM 제조업 지수와는 다르게 어떤 업종 종사자도 날씨 탓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업종별로 보시면은요, 항목별로요. 신규 주문 늘어났고, 고용 늘어났고, 재고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체 생산 늘어났고, 다 증가하는 방향에다가 게다가 faster, 속도가 붙고 있는,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강화 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거는 빼더라도요, 제조업은 날씨 탓이라고 둔화가 됐었고, 근데 서비스업은 이 정도 버텨줬다면은 어제 공장 주문에서 봤던 일시적인 재고 증가가 2월 제조업 둔화로 이어진다라는 걱정은 조금 기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생산은 둔화됐는데 소비가 기존하고 똑같이 버텨줬다면 당연히 재고분도 소진되고 생산이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다 끝난 1월 결과치고는 이것도 역시 이 정도면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개장 전에 나온 ADP 고용 보고서는 지표 실망이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10시에 나온 ADP 이 ISM 서비스업 지수 요거는 좋았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이 발표 직후에 보시다시피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살짝 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대체 시장이 뭘 바라는지를 센티멘트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같이 판단해 보시죠. 스티펠 니콜라스사의 운용본부장인가요? 그렇죠? 오늘 월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는 가급적 미루거나 피하자는 이런 식이었다. ADP 민간 고용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은 금요일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에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헷갈려 버렸다.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은 오늘도 평온하다는 점, 그 다음에 미국의 CDS 프리미엄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게 그럼에도 긍정적인 정황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부채 한도 데드라인이 이제 2월 말일이잖아요. 이걸 앞두고 하원이 지난번에 그 예산안 협상에서 클린빌이라고 하죠. 원샷 딜, 빅딜 이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3월에 만기되는, 그러니까 데드라인의 근처에 있는 국채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연준에서 또 다른 일정 하나 있었는데요. 포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건 아니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채권 매입을 하는데 그게 오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국채하고 팁스, 물가 연동 채권을 2개 다 사들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우려도 없지는 않았겠죠. 현지에서 2월 5일이니까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지금이고요. 국채의 경우가 25억 8천만 달러 일단 성공적으로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스 물가 연동형 국채 같은 경우는 9억 6,800만 달러 이 정도가 역시 체결이 돼서 둘 다 예상 범위 내에 들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미리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큰 호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요. 우리도 뭐 25일날 월급날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도 막상 월급날 되면은 25일이면은 뭐 여의도에 호프집도 좀 사람 늘어나고 뭐 택시 타는 사람도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돈이 그래도 나오는 날은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경제지표 혼선도 있고 해서 그냥 안정화됐다는 정도의 테마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도 역시 화면 보시는 대로요. 3%까지 갔다가 계단식으로 벌써 한 4번을 레벨 다운하면서 2.6 밑으로 갔던 게 바로 그저께 ISM 제조업지수 나온 날 다우지수 300포인트 깨진 날이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파킹되어 있던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후퇴를 뒤집고 있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에 갔다가 긴급하게 지금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긴급하게 몰린 자금이 또 일시간에 시장에 위험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 주식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한국 증시하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접점을 찾아봐야 되느냐.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마지막은 이머징과 한국의 차별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어디 구석에서 주워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진짜 이 월가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보시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머징하고 아시아 쪽에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었는데 체크포인트가 4개가 있다. 4가지를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최근 이머징 마켓 뭐 통화라든가 채권의 투매는 사실은 여기서 아시아는 좀 분리를 해줘야 된다. 아시아는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유효 통화 가치 보시면은요. 중국, 싱가폴, 그 다음에 뉴질랜드, 4번째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맨날 뭐 환율 가지고 예민할 때는 또 떨어질 때만 예민하고 오를 때는 왜 우리가 그 혜택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요. 요 연준 테이퍼에 대한 민감도, 이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5번째가 한국이네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뭐 정서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인데요. 민감도가 5번째로 높다. 증시에서도 물론 증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시아만 보시면은요,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가 먼저 순위가 높네요.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 뭐, 마이너스인 국가도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국채 수익률에 있어서 매력도도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다음이다. 뉴질랜드는 진짜 자원부국인데 그 다음이라는 거는 아시아 중에서 역시 외국인들의 이 투자 선택을 받을 만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글로벌 경제 G2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맨날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요, 대한민국이 10.1로 제일 크네요. 미국, 대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는 10%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좀 역발상으로 왜 맨날 중국 경제 지표 안 좋을 때는 그거 집중하고 미국이 안 좋을 때는 미국을 집중하고 이러지 말고, 미국이 잘 나갈 때는 미국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중국이 안 좋을 때는 중국을 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호재에 그동안 둔감하고 악재에만 민감했던 투심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MSCI 한국지수 수요일 마감 상황 보시죠. 어제 상승을 아주 소폭으로 정말 아직도 목마를 만큼 하고 끝냈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반영일 수도 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인데 우리만 플러스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의 그런 대량 매도세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MSCI 한국지수 60선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일단 조금 뒤로 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